안녕하십니까. 하방천입니다. 오늘 또 중요한 용어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간단한데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풍수 과삼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세 가지 관문을 지나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과삼관이라고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응사관이라고 해서 어떤 집에 어떤 터에 자리를 잡으면 차후에 이제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응인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그 집 터와 집 주변의 환경이 작용을 해서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나 남자에게 영향을 미치나 여자에게 영향을 미치나 영향을 주는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응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게 계속 영향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언제 발동하는 것이냐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응기관이라고 합니다. 응기. 응음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이 누구한테서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사람한테 발생하는 사건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뭐 이게 이렇게 꼭 그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아도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죠. 풍수에서는 이제 이 세 가지를 판단하는 것을 이제 주 업무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풍수 과상관이 매우 중요한 핵심 용어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언급을 해 드릴게요. 집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 환경과 더불어서 집 주변에 너무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으면 내가 2층에 사는데 너무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으면 압박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압박이 될 수 있는 형국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전혀 건물이 없고 나무도 없어서 평지와 같다. 큰 대지에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면 오히려 압박이 아니라 산기가 되겠죠. 기가 흩어져서 모이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환경과 집터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기가 발산하느냐, 수렴하느냐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풍수적으로는 기가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자,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풍수는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 기가 발산되고 있다면 내부적으로는 기가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보완이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보완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완을 해서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기의 발산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면 그만큼 기가 모이는 게 어렵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풍수 인테리어를 통해서 그걸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기가 모이는 구조가 가장 좋은데요. 예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4번 구조로 과거에 많이 사용을 했었죠. 뭐 명이든 청나라든 이런 때 많이 사용했던 구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미음자 구조의 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음자 구조로 많이 지었었죠. 집을. 원래는 이제 이게 치기할 수 있는 치기국입니다. 에너지가 모일 수 있는 곳, 전문 용어로는 이제 소음국이라고 하는데요. 소음국.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들어가는 문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문하고 내문하고 외문이 차이가 있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풍수를 보고 하는 것이죠. 문의 위치에 따라서 집안에 조성되는 기의 에너지가 기란 기운이냐 흉한 기운이냐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문의 위치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의 위치가 정면에 있지 아니하고 다르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터를 가보시면 절터도 치기국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죠. 그래서 보면은 이 문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약간씩 틀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돼 있고, 들어가면 이제 마당이 돼 있으며, 양쪽에 이제 곁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방은 가장 안쪽에 들어 있습니다. 뭐, 하나 더 들어가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미음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음자. 자, 이것은 에너지가 모일 수 있는 치기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기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미음자 구조를 활용을 많이 했다는 점입니다. 그림 하나만 더 보시면은 뭐 동일하죠. 자,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들어가서 다시 틀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죠.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S자 모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의 곡률성을 잘 반영하고 있죠. 자, 이렇게 문은 이쪽에 둘 수도 있지만 이쪽에 둘 수가 있고요. 아니면 모서리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복하는 데가 있겠죠. 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자, 그래서 이런 미음자 구조 형국은 치기국이다. 그러면 현대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구조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데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파트가 한 동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아파트도 하나 지어졌습니다. 천만 다행인 건 가운데를 비워놓고 이렇게 중앙을 비운 상태에서 좌우에 이렇게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파트 한 동을 더 지으면서 여기에 이제 그 출입구를 만들었죠. 출입할 수 있게 출입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구조인데요. 이렇게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쪽에 8층 정도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아파트를 나와서 차를 몰고 나갈 때는 이제 이쪽을 반드시 통과해 나가겠죠. 그래서 이쪽은 약간 서남 쪽에 해당이 됩니다. 서남 쪽. 서남 쪽 내지는 이제 서쪽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구조였습니다. 아파트는 층수나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게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서남향, 전문 용어로는 이제 간자 곤양인데, 간산 곤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간산 곤양. 간산 곤양인데, 곤양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서남 쪽이라는 얘기입니다. 서남 쪽. 서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남향, 이제, 겸계로 되어 있었는데요. 겸계.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방향 얘기고요. 방향은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치기국이 되는 것이죠. 치기국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치기 에너지가 모일 수 있는 구조인데 이런 구조의 틀이 대부분은 이제 재물적인 그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데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좋은 구조인데 지금은 이제 이런 구조가 지어지지 않고 대부분은 이렇게 앞뒤로 나열이 돼서 일렬로 이렇게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이 사업원 구조가 아닌 일자형 구조로 이렇게 병렬식으로 나열된 구조의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구조는 치기국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구조가 됐을, 사업원 구조가 됐을 때 치기국이 됩니다. 치기국. 어쨌든 여기에 살던 분은 이제 발복이 많이 돼서 재물이 상당히 급성장을 했죠. 급성장. 여기 살면서. 그래서 좋은 곳으로 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 가게 된 것도 치기국의 일종으로 구성된 아파트로 다시 이사를 가서 거기에서도 이제 재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지가 모일 수 있는 구조의 아파트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원 구조가 한국에서는 이제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미음자 구조의 아파트들이 그래도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치기국.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에너지가 모일 수 있는 구조냐 아니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 응사관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또는 이건 누구에 영향을 주느냐. 방금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는 이제 남자에게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고요. 그 남자의 사주를 살펴보면 사주가 운이 매우 좋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대운만 좋은 것이 아니라 20년 이상 계속 발복에 나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 사람의 사주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사는 환경을 비교했을 때 일치하는 면이 있었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풍수과 상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구조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좀 달라질 수 있고 또 어느 쪽에 입고가 있느냐에 따라서도 언제 사건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주를 분석해 보면 이런 구조와 환경의 영향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과삼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